대통령 지지율 취임은 최저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제 이어서 우리가 조금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하는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주식 시장이 일부 오늘 좀 올랐는데 아까 어떤 시청자분이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오늘의 이 오른 거에 대해서 속지 말아라. 네. 또 다음 주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듯이 지금 일부 외신에서도 한국 증시가 진짜 아까 우리 문성호 대변인 말처럼 홀짝 도박판이 돼버린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말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어디가 계신지 모르신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안 계십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안 계시고 해외에 계세요. 오늘 아르헨티나, 칠레에서 아르헨티나로 맞아요. 이동했다라는 네. 뉴스까지만 제가 봤습니다. 시원한 남반구로 가셨네요. 이 더운 날. 대통령은 휴가를 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휴가가 아닙니다. 놀러 가신 게 아닙니다. 시원한 곳으로 예. 이동하셨네요. 남미가 시원하긴 하다고 네. 하더라고요. 예, 우리가 여름이니까 거기는 반대니까 시원한데 가셔서 노시는 게 아닙니다. 일하러 가신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계시겠죠.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국민연금이 작년 말에 국민연금 국내 주식을 더 보유하면 그만큼 득이 되고 국민 노후가 보장되는 거 아니냐. 근데 최근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연기금에서 지금 300조가 증발돼 버렸어요. 이거 보니까 그러면 이건 300조 원은 누구 돈이냐? 미래 국민들의 돈이에요. 어찌 보면 지금의 인공항공 세대들이 나중에 받아야 될 돈들인데 우리 이민찬 부위원장 보시기에 네. 지금의 이런 대통령이라든지 주식시장의 어떤 반응이라든지 지금 계속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대통령이 그렇다고 뭐 딱히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서 뭐 특별한 뭐 대책이 나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 증시 안정화 대책을 당장 내놓을 단계는 아니라고 김용범 정책실장님께서 진짜요? 브라질 현지에서 연결한 라디오에 출연하셔도 은연중에 내비쳤고 네. 현지 브리핑에서 말씀하셨어요. 네. 아직 그 단계는 아니라고. 네. 근데 지금 돈 푼다고 해결되나요? 지금 돈 풀면 더 난리 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지금 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증시 안전자금을 푼다고 이게 한 번에 뭐 해결되진 않아요. 네. 오히려 외인들만 더 좋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7조 원이나 또 사들이고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늘 이 내용만 보고 있어요.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일관된 메시지를 내고 네. 일일비하지 않아야 돼요. 네. 대통령 말씀하신 이런 거 있잖아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더 보유하면 그만큼 득이 되고 국민의 노후가 보장되는 것 아니냐. 덕이 되고가 아니에요. 잘못 써진 거 아니에요. 득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그렇죠. 연기금이 언제든지 코스피를 방어해 줄 거라는 시그널이잖아요. 외인들 진짜 좋겠다. 그렇게 읽힐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왜 우리 명언 있잖아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그렇죠. 그리고 왜 우리가 내부 규정으로 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한 비율을 왜 정해놨겠어요? 위험을 해칭하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역행하는 이런 시그널을 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결국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이라도 과거의 이런 것과 다른 결의 메시지를 꾸준히 내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급락했다고 또 반등했다고 해서 정부가 바로바로 메시지 내면 또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우리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 대표 관련해 가지고 증시의 내국인 대상 카지노가 돼 버렸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카지노에서 가장 사람들이 중독이 많이 되고 제일 패가 망신을 많이 하는 게임이 뭐냐면 바카라라는 게임입니다. 이게 홀짝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가장 그래요? 쉬운. 이게 그냥 뱅커 윈 플레이어 윈 두 개밖에 없어요. 확률은 49점 몇 프로씩 하고 중간에 뭐 네. 딜러가 좀 가져가는 네. 게 있고. 그러니까 홀짝 도박이에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홀짝이니까 돈을 걸다 보면 또 우연히 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네. 엄청 빨리 돌죠. 홀짝 하니까. 그러니까 한 번 돈이 녹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증시라는 것도요. 오르는 속도라는 게 있고 떨어지는 속도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하루 10% 올랐다가 다음날 10% 떨어졌다가 또 10% 한 번 떨어졌다 20% 올랐다가 30% 네. 떨어졌다 30% 올랐다가 네. 이렇게 돼버리면요 홀짝 게임이 돼버려요. 사람들이 여기 맞추고 못 맞추고 가지고 순식간에 돈이 녹아버린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다가 레버리지 단일 종목까지 이제 발매를 하면서 네. 이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죠. 우리가 방금 도박에 빗대 갖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이걸 가지고 레버리지 투자한 사람들이 잘못이지 그게 뭐 정부 탓이냐라고 이야기를 네. 하는데 도박을 한 사람보다 도박장 개설한 사람을 더 크게 처벌합니다. 도박장을 만들어준 잘못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 회피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냥 김용범 시장을 잘라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이제 정부가 시장에 줄 수 있는 유일한 긍정적인 신호는 그거예요. 김용범 실장을 잘라서 우리가 최소한 이거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뭐가- 보여줄 수 있는 방법 그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김용범 실장이 제가 소문으로 듣기에는 좌현지 우 용범이. 용범이라고 할 정도로 아.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사고를 치는데도 뭐 안 잘리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근데 그렇다고 대통령이 하야할 수는 없는 거니까 대통령께서 본인께서 하야하고 싶으신 거 아니시면 김용범 실장은 자르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국민들은 많은 걸 바라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운영 너무 길다. 저는 뭐라고 네.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사실 이제 김용범 실장을 지적을 하셨잖아요. 근데 네. 이 연기금이 국내 주식의 비중을 높이게 된 건 사실 이재명 대통령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왜 연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이렇게 낮냐. 그러니까 점점 원래 낮게 그렇죠. 설정이 네. 되게 돼 있었거든요. 네. 2026년까지. 맞아요. 그랬더니 아 국내 주식이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음. 상황에 국내 주식이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더니 그 다다음 날 국민연금에서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로 공개 안 하고 있죠. 그러면서 20%까지 올렸어요. 근데 네. 그 한도 때문에 28%. 24%까지 또 올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국내 주식이 너무 오르니까 7월에 결국은 리밸런싱 한다고 연기금에서 돈을 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국내 주식의 하락이 예견된 상황이었단 말이죠. 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정책실장을 자르지 않으면 지금 대통령을 잘라야 되는 맞아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성호 대변인이 굉장히 대통령을 대변해줬다. 네. 본인이 원래 잘려야 되는 맞는 상황인데 말씀입니다. 네. 지금 차라리 김용범을 잘라서 빨리 꼬리 자르게 해라 이런 얘기 하신 것 같았어요. 네. 맞는 말인 게 네. 대통령이 내려오진 않을 거니까 음. 최소한 우리가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려면 김용범 정도는 잘라야 이게 협상이 된다. 이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이제 전용기에서 한마디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할까요? 국내 현안이 너무 많아서 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워낙 다변가시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어제 경실련에서도 김용범 경질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그런 그리고 ETF 이제 폐지해야 된다 이런 네. 취지의 보도자를 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올 수밖에 그러니까 없더라고요. 대통령이 그 간담회에서 네. 인선을 발표하면 돼요. 맞아요. 아니 지금 같이 그러면은- 갔는데 같이 아니, 인사가 그래도- 오면서 아니, 아니. 거기서 다독이면 되지. 아, 네, 네. 고생했고. 아니지. 그런 거 있잖아요. 좌천성 영전. 아 다른데 좋은데 그렇죠. 보내면서 예. 아니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인선 메시지를 낸다. 네. 근데 만약에 거기서 네. 또 하나만한 소리, 염장 지른 소리 하잖아요. 아니 뭐 이제 본인의 성과를 얘기하겠지. 그러니까 성과 얘기하는데 질문이 100%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김용범 실장이 했던 그런 얘기 있죠. 네. 우리만 그런 거 아니다. 아 저는 이런 얘기 만약에 대통령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주식 시장, 부동산 시장에 더 기름을 붓는 효과가 나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인선을 발표하셔라 그 자리에서. 그러면 비행기에서 딱 서울공항에서 내리실 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거예요. 사실 아니 근데 오늘- 진짜 근데 네. 분명히 기내에서 돌아올 때 질문이 있을 텐데 기자들 질문 중에 분명히 개헌 관련한 내용도 있을 건데 공소 기각도 그때 아니 뭐 공소 기각 뭐 그건 뭐 자기가 몰랐다고 또 잘못되면 할 수 없으니까 근데 개헌과 관련해서 임기 연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럴 때뭐 국민의 뜻입니다 네. 이 얘기 해버리면 이 논란이 더 점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제가 보기에 그 얘기 물어보면 현행 헌법상으로는 안 된다 그럴 겁니다. 네. 그럼 저희가 현행 헌법상 안 되면 헌법을 개정하면 되는 거냐?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나 다들 얘기하는 현행 헌법상으로는 연임이 불가능하니까 개헌을 2단계에 걸쳐서 해달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아니, 저희가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라고 못을 박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자기가 안 하겠다고 하면 저는 하겠다 하면 안 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아니 안 되는 걸 왜 하려 그래? 아니 근데 저는 이거 주식도 다 뭐 이해가 맞는 안 가. 말씀이셔서 저는 이 청와대라든지 집권 여당이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그 과거에 뭐 코스피가 뭐 8천 넘고 그럴 적에 민주당 대대적으로 현수막 붙였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떨어졌는데 누가 어떠한 책임을 지고 있죠?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도 표시했습니까? 김용범 정책실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가 갑작스럽게 오를 적에는 이게 정부의 공인량, 우리 정부의 성과인 듯이 엄청나게 포장을 해놓고 좀 떨어지니까 뭐 개미 투자자들 때문이다. 우리만 그런 거 아니다. 남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네. 공은 우리 거고 잘못되면 남 탓이고 이런 식의 내로남불 정권이 있어서 저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이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박판의 총책이 된 김용범 정책실장을 즉각 경질해야 된다. 그렇지가 않으면 이 사람들 똑같은 거예요. 막말로 도박판 총책들도 우리는 그냥 장만 열었는데 이
주부 도박단들이 와서 도박한 거다 이런 식으로 남 탓을 하잖아요. 전 똑같다고 봅니다. 왜 국민 탓으로 돌리죠? 김용범 실장이 근데 성질이 있으셔가지고 저번 국회에서 보니까 그렇죠. 예. 자기 딸 자기 딸 건드리면, 임대주택 예. 사시게 하셔도 부들부들 괜찮냐고. 공부하는 가만히 거라고. 쏘세요. 가만히 정책실장. 가만히 쏘세요. 정책실장. 가만히 쏘세요. 그러니까 정치볼 아니죠 여기. 그때 보니까 아, 저는 그때 그때 진짜 여당 화났어요. 그거 보고 진심으로 분노했어요. 저런 인간이. 그때 누구였었죠 위원장이? 그때 김병기. 김병기. 김병기 네. 위원장이 원내대표였었죠 그때 네, 당시에. 여당 원내대표. 예, 그러니까 옆에서 뭐 우상호 지금 뭐 말리고 지사가 이제 당시 정무수석이 막 말리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도 조심하십시오. 김용범 실장한테 혼납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제 무지개님이 뭐 이런 글도 남겨주셨어요. 지인 딸이 임신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하래가지고 집 살려고 모은 돈 다 넣었다가 지금 숨이 안 쉬어진다고. 아하. 그래서 응급실에 가셨다고. 그래서 오.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근데 저도 진짜 실제로 들은 얘기인데 네. 요즘에 이제 저녁 먹거나 점심 먹거나 무조건 부동산 얘기고 그 부동산과 관련된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아는 분의 지인이 결국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식을 본인이 갖고 있는 노후 자금 5억을 넣고 이제 그 증권사에서 5억을 빌려가지고 아이고, 주식을 아이고. 10억을 아이고. 총 넣었는데 아이고. 결국엔 반대 매매 때문에 이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그게 이제 다 없어지셔가지고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좀 갔다 오느라 늦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게 현실로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7080, 그러니까 6070에 이 노후 자금도 굉장히 많이 많이 들어갔다는 들어갔을 거예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가 오늘 순방 얘기는 안 하지만 지금 이재명 순방이 10박 11일인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한 정부적인 판단이다. 지금 이 국내 시장이 그 롤러코스피라고 하잖아요. 네. 정말 많이 출렁이고 있고 심지어 거기서 손실을 많이 보고 있는데 국민들은 근데 본인은 지금 한가하게 뭐 동포들 만나고 있고 이럴 때가 아니어가지고 저는 참 이게 너무 안 좋은 타이밍에 순방을 갔다 오는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해외 갈 때 참 타이밍이 중요한데. X는 또 열심히 올리더라고 근데. 뭐지 그 아, 그거 안 도착했습니다. 끊으셨어요? 네, 아. 네, 뭐요? 다음은 아르헨티나입니다. 뭐 이런 거 열심히 약 했더라고요. 올리는 것도 그래요? 아니고. 네. 누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놀러 가신 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일하러 자원외교 하러 가셨어요. 자원외교. 예. 그것도 그래갖고 저는 이제 순방에 너무 관심이 많으니까 네. 이게 국민들 세금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정책적인 혜택을 가져오나 봤거든요. 네. 근데 MOU를 체결하면 적어도 몇 억 불 요 정도 숫자는 나와야 되는데 네. 숫자가 아예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칠레 간 것도 무슨 광물 외교를 히토리오 그렇죠. 때문에 광물 네, 외교를 네, 하러 네, 갔대요. 네. 그러면은 어느 수준의 뭐 협력을 맺었다 네.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MOU 체결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나오는 게 정확한 게 없어요. 근데 이 칠레를 갔던 게 이재명이 최초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도 자원외교 네. 때문에 굉장히 많이 가셨고 박근혜 대통령도 다녀오셨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때 그 칠레에다가 5G 깔아주겠다 하고 협력해가지고 2019년대 그게 그 칠레에 있는 광통신망이 다 한국의 정책과 그리고 그 자원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나라의 혜택이 있는 뭔가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지금 세금은 세금대로 쓰고 국민은 국민대로 죽어나고 있는데 대통령이 지금 뭐 하고 있냐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MB가 한 자원외교 네. 민주당이 공격하고 민주당 정부 들어서 다 뒤집었잖아요. 다 그랬죠. 그렇죠. 그거 나중에 대박 난 데 많아요. 맞아요. 그때 민주당이 안 흔들었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중남미 가서 네. 맞아. 엄청난 한 대 맞고 더 큰 거 할 수 있었어요. 그때 민주당이 발목 보통 잡고 이제와서 자원외교한다는 게 민주당에 제가 뭐. 있을 때였으니까 그거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사자방 네. 자원외교 방산 이것들을 전부 4대강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비리기의 온상이다라고 얘기를 다 믿고 있었어. 나도 그렇게 믿고 있었어. 근데 나중에 엄청난 비리가 있는 줄 알았죠. 해외에 막 돈을 몇천억을 어디다 숨겨놨구나.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진짜 거짓말 아니야. 지금도 민정사원한테 물어봐봐요. 만나면 진짜 그 이명박 대통령,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완전 악마가 돼 있어요. 근데 돈을 뭐 돈밖에 모르는. 돈밖에 모르는 그런 걸로 돼 있어. 나와 보니까 아니야. 되게 잘했어. 4대강 맞아요. 안 했으면 지금 반도체 맞아요. 꿈도 못 꿔요. 맞아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사대강 잘했어. 진짜 네.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대선 공약에 그 보호 메우겠다는 게 공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보호 메우면 메우고 반도체 못 거기 그럼 반도체 어떻게 해? 그 반도체 보라는 게 물 쌓아놓는 물 저장고인데. 지금도 뭐
물 없어지고 난리죠. 물이 필요한 개발을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물 저장권은 때려 부시겠다고 말하는 곳이 이재명 정권입니다. 그게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가장 큰 차이인 거예요. 음. 민주당은 당장 정치적으로 2등이 되는 야당이 되잖아요. 네. 당장 정치적으로 2등이 되면 내일이 없어요. 없지. 우리가 집권했을 때 국가의 미래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일말의 양심이 좀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우리 집권했을 때 이랬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아. 이런 자기 검열을 좀 해요. 에. 아 그럼 이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해요. 에. 그래서 우리가 맨날 뺏기나 봐. 그래서 원래 공격을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서 요즘 장동혁 취임하고 대표가 나서 세게 나가시잖아요. 네. 아 공격해야 돼. 모두가 최전방 공격수가 돼야 돼. 네. 공격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야 공천. 아니 공천을 떠나서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때 좀- 본인들이 다 이거 그러니까 이미 해놓은 거 다 망쳐놓고서 진짜 저도 그래서 되게 잘못했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뭐 나와가지고 이제 광해광업공사라고 네. 있어요. 거기가 아마 해외 광물 관련한 것들을 전부 사업을 진행하는데 제가 뭐 관련한 좀 뭐 일이 있어가지고 좀 알아봤는데 잘하셨더라고. 돈이 아니 그때 광산 사놓은 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헐값에 샀었는데 하여튼 그랬다라는 거고. 알겠습니다. 아, 진짜 우리 댓글 남겨주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참 요즘 주식 때문에 되게 참 안 좋은 소식이 있었다라는 분들 얘기로 많이 해주시는데